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 추도식에서 여러분들 많이 뵀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도식 날은 날씨도 춥고 비도 많이 오고 불편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대통령 추도식을 함께 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탄생 101돌 기념 세미나라고 저희가 명칭을 붙였습니다. 14일 날이 대통령님 탄생 101돌입니다만 사실은 101돌이라고 붙였지만 서양식으로 따지면 100살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어서 2년 동안 저희가 대통령님 100주년 사업을 2년 동안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행사가 이런 대중 모임의 마지막 100주년 사업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작년에 100주년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100주년을 좀 의의있게 보내기 위해서 박정희 정신이라고 하는 잡지를 저희가 발간을 해서 지금 10번째 지금 출판을 했는데요. 그동안 해보니까 이게 잡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싣고 그랬는데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12월에는 저희가 30여 명의 필진을 제가 부탁을 해서 이 박정희 정신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제가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단행본 내용 중에 제가 대표 주자로 일단 첫 번째 타자로 오늘 5분 이제 모셔가지고 좌담을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 책에 이제 이렇게 실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대통령님의 정신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고 이 세미나가 이 좌담회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신이라고 그러면 참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은 너무나 특별하시고 너무나 다양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면에서 대통령님을 정의하거나 정신이 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그 30여 분의 기필한 내용을 이렇게 내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우리 대통령님의 정신은 소위 한명전다, 한명정신이다, 자조 정신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이제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인사말은 그냥 의례적인 말보다는요, 오늘 이 제목과 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에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소회를 말씀드림으로써 인사에 대신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정신은 자주정신이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전 나름대로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정신이 중요한 정신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조선조 이래로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문화, 전통이나 이런 생각은 이런 자주정신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늘 하늘 쳐다보고 남 탓하고 하는 그런
반자주적인 그런 국민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집권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성과를 못 냈는데 60년대 말 70년대서부터 물론 이제 새마을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적인 이런 국민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하면 된다는 말을 쉽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다시 태어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면 된다는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 담을 것이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요즘 아프리카나 후진국을 가서 보면요, 우리 5, 60년대 대한민국 국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1, 2km밖에 현대식 도시가 있지만 아직도 소위 말하는 몇천 년 전 수렵과 채집시대처럼 사는 국민이 넓은 데도 있고, 다른 후진국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자주정신을 채워하지 못해서 국가가 제대로 잘하게 경제가 번영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런 질곡 속에서 10여 년 사이에 20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이 질문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말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통령님 시절의 특징은 성과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소위 이걸 메리토크러시라고 하는데요. 성과주의가 대통령님의 핵심이었어요. 최근에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고 잡지가 있죠, 주간지가. 그게 17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데 최근에 그 175년인가요? 기념 이슈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자기네가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170여 년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창간할 때 자기네 깃발은 자유주의였대요. 자유주의의 핵심 바탕은 뭐냐? 메리토크러시다. 성과가 반드시 기초가 되는 자유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치로 했는데 오늘날 1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에 성과주의가 다 무너졌다. 이게 자유주의가 좀 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사설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관련해서 대통령님을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님이야말로 그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도 다른 성과를 앞에 내세운 국가지도였다는 거죠. 새마을운동이 그렇고 수출, 여러분 중화국 모든 산업 육성 정책이라는 게 성과를 앞세우고 성과를 말하는 성과 지상주의를 내걸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하는 것이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등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성과주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기본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성과주의를 어떻게 시행해내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관련해서 작년서부터 계속 하는 얘기가 대통령님께서 일찌감치 경제학 노벨상을 받으셨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해왔는데 그 배경이 뭐냐 하는 말이에요.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경영학들 학자는 4사람, 물론 경제학을 하면서 경영학을 학과에 이제 소속돼 있죠. 시카고 대학에. 리차드 세일러라는 교수인데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핵심이 뭐냐? 행동경제학이라고 해서 최근에 새롭게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너무나 이게 뭐랄까요? 이게 회계학적이고 이게 토톨로지랄까? 동호반복적인 이런 학문이 돼서 정책이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지는 못해요.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거냐,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것이냐는 이 말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연구하는 새로운 그 경제학의 분야가 이제 생겼는데 그걸 일컬어서 비헤이비어럴 이코노미스라고 해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학은 지난 30년 동안 이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노벨상까지 이제 받게 됐죠. 이 분야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딱 2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는 뭐냐?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바로 이런 인센티브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보인다 이거죠. 사람은 이익을 향해서 움직이고 손해를 보면 분기탱천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님은 이미 50년 전, 60년 전에 그 원리를 다 실천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나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서부터 대통령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선진국 모든 나라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국민이 다 앉아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자기가 실패하는 걸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언가 해야 된다 하는 이게 온 세계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건 후진국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선진국도 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60년 동안 선진국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날 전 세계는 성장률이 뭐 1% 정도에다가 분배는 다 악화되고 심지어는 양극화가 생겼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열심히 해서 모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다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후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다 이 난제에 부딪혀 있는데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저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영국의 대처 수장이 가끔 했던 얘기예요. 자기 아버님한테 이런 교훈을 많이 받았다.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죠? 생각이 말을 결정하고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하자면 관행처럼 되고 그게 나중에 성품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누적이 되면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다.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 바른 생각을 하라. 여러분 바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에서 바른 생각, 자주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가 있나요? 그렇게 교육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면 자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도록 사회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고 국가가 그걸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센티브 그죠? 그 유인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몸에 체화가 되면 그게 성품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대통령님이 이미 실천을 하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님과 같이 일하셨던 선배님들도 와 계시지만 모든 대통령님의 국가 운영 정치 뭡니까? 그 기조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을 앞장세우자. 정책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하 내가 열심히 하면 국가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대접하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게 계속 쌓이면서 모든 국민이 여러 가지 대통령님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인술이다 이렇게 제가 자료에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주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주 하는 사람을 대접해라. 요즘 애가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면 애를 낳는 엄마를 존경하고 대접하면 그게 상호받는다. 마찬가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많이 만들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을 앞장서고 기업을 열심히 해서 국가에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면 열심히 해서 다른 기업보다 더 성과를 내고 더 빨리 성장하는 기업을 앞장서야지 못하는 기업을 앞장서겠다고 다 밖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이걸 머릿속에 깊이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이걸 체화시키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내가 이 길로 가야 살아나고 성공하고 국가로부터 대접받고 사회로부터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메시지를 대통령님의 과거 역사 뭡니까 기간을 대통령님의 집권기간의 정책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이 한때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여러분 하면 된다는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자제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님 이후에 한 30년 정도
기간하고 그 이후에 30년을 60년을 딱 갈라서 보면 두 개의 다른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대통령 시대에 대한민국은 자주 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자주 하지 않는 나라이고 그게 오늘 대한민국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저는 대통령님 사후에 우리가 대통령님의 자조정신을 청산하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는 게 제 관찰입니다. 한두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공정부가 들어와서 내건 깃발이 국정운영기조가 뭔지 다 기억하실지 몰라요. 혹시 정의사회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돌아가서 1년도 안 돼서 출범한 정부의 깃발이 정의사회구현이에요. 뭘 의미하죠 이게? 박정희 시대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냐. 대한민국 지식인, 정치인 사회가 대통령이 돌아간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이미 대통령 시대를 버려야 된다고 결심한 것이라고 봐요. 그게 그냥 말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공정부의 많은 정책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하시던 정책을 다 깎고 뒤집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 문제가 되는 정책이 사실 바탕에는 그때부터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새마을운동 정신이 다 죽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이 혼자 붙들고 신상 출발을 내걸고 있던 새마을운동이 오공정부가 들어오면서 다 아시죠? 새마을운동 조직이 국가 조직이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권력기관이 돼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자주정신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개발 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많은 부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로 하는 게 그때부터 아주 유행처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다 아시죠? 30년 넘게 정부마다 내거는 그 국정기조라는 걸 잘 보면 박정희 패러다임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그냥 눈에 아직 다 보여요. 빨리 박정희를 벗어나야 된다. 아직도 못 벗어났죠. 근데 지금 정부는 뭐죠? 박정희 대통령이 내걸었던 반공과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박정희 패러다임에 반대로 하는 걸 기도로 내요. 반공과 경제건설을 반대로 하면 이게 나라가 설키지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 정부만이 아니고 그 이전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죠.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의 바탕을 허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주 하지 않은 국민을 양산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앞장서 이걸 하고 있고 학교도 사실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 세계가 흘러온 모두 더불어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고 왔더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 잘 살자 했더니 더불어 못 사는 사회가 됩니다. 이게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 인류가 추구한 가장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장률은 지금 전 세계가 선진국 평균적으로 1% 미만으로 다 떨어졌고 분배는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박정희 시대에 청산한다고 했는데 30년 동안 선진국 간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지금 2%예요. 2%죠. 그 괜찮대요. 2%가. 그 괜찮은 좀 며칠 전에 정책 실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통탄한 일입니다. 근데 그 분배는 어떻게 되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계속적으로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90년대 초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양극화라고 표현하는 건 저 사람들의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절대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고 성장도 악화되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분배가 국가가 제대로 되게 되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죠. 제가 더불어 잘 살자고 그랬지 모두 못 사는 사회가 됐다는 얘기는 평등, 경제 평등이라는 걸 추구하면 절대 국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평등한 경제를 만들어 드렸다는데 어느 국민이 나서서 자주하겠느냐. 바로 자주정신을 죽이는 일을 30년 했더니 모든 국민이 정부만 쳐다보고 바깥으로부터의 도움만 요구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국가 대신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식들이 다 자주정신을 어디로 가든지 남의 의존하고 자기 실패를 남이 탓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으로 다 바뀌었다. 하루빨리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님으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된다. 교훈은 뭐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크게 보면.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절대 자유로운 문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리토크래시 성과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는 평등민주주의입니다.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만드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니 성과가 존중받을 수가 없고 성과가 존중받지 못하면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국민이 더 이상 생길 수가 없는 게 세상 이치고 그러고 보니 전 세계가 지금 갈 길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주정신의 바탕을 낳은 자유민주주의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게 국민을 일으켜 세우고 그래도 다 같아지지 않지만 적어도 행복한 그런 경제가 가능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정부는 이 정치 세력, 집권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정반대입니다.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걸고 모든 국민을 협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의 평등이죠.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고 하나는 법 앞의 평등이고 세 가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기회를 평등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면 여기에 다 몰입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회의 평등이 가능한가요? 기회라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세상 이치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 정치는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국가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들 하여금 그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건 그렇지만 국가가 절대 국민들한테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세상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기회평등이 권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세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게 성과주의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법 앞에 평등입니다. 이 이치가 그동안 미국 경제를 세계 1등 영역으로 끌고 왔는데 미국도 사회주의 이념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이 분위기가 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정도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국민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법 앞의 평등 이상으로 국가가 보장할 수가 없다. 만약 그 이상을 보장하겠다 하면 그건 반드시 사회주의로 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면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자주정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앞으로 살 길이고 자주정신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자주하는 국민을 앞장세우는 국가 이득, 사회 제도라든가 정책이 따라야지만 국민이 바뀔 수 있고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의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됐네요. 주관하고 이렇게 초청하는 분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번 거리가 아닌다만 오늘 주제가 너무 중요하고 또 무겁고 그런 주제라서 제가 제 평소에 느꼈던 소회를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경제농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 집권 세력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하셨던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옳고 그러면 오늘 토론을 들어야 되는 분이 참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지금 시절이 정말 화수적한데 이런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